자, 이제 오늘 사실 시장의 핵심은 애플이었어요. 그래서 애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거래에서 2.3% 올랐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 6%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번스타인 의견 보면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6년 만에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뭐 실적, 뭐 다음,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800억 달러만 넘을 거라는 힌트를 주면 투자자들은 환호할 거야. 말했었잖아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 뭐 중국 비즈니스도 뭐 지금 약간 순환적인 거지 구조적으로 변한 게 없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애플 살 때 됐어. 뭐 저평가 매력이야 했는데 확실히 실적 공개하고 나서 이게 주가가 오르니까 그때 그 얘기를 더 귀담아 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론적으로 애플 실적은 일단 매출은 여전히 역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4%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아이폰 매출이 한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뭐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그 세부 내용들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래 아이폰 약간 죽쓰고 있는 느낌 좀 나고 다만 월가의 그 두려움이 공포가 조금 더 컸던 뿐이지 이건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애플이 5개 분기 연속 막 역성장을 하고 있나 그럴 거예요. 그죠? EPS도 예상을 웃돌기는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중화권 매출이 한 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월가의 예상보다는 훨씬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월가에서는 중화권 매출을 전체 한 153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164억 달러가 실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과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아이폰만 톡 뽑아서 보면 뭐 중화권 말고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국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실적보다 중국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상당한 좀 안도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가이던스를 애플은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3분기 매출은 지금은 2분기였으니까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낮은 한 자릿수 대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3분기 때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넓게 이야기를 한 건데 전년도 3분기 매출이 818억 달러였으니까 이걸 약간 웃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800억대 한 초중반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번스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나는 가이던스 800억 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애플에서 그 이상 낼 수 있다라는 힌트만 주면 그때는 시장에서 애플에 대한 그 공포심이 사라질 거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번스타인의 그 보고서를 계속 대입을 시켜서 보면 가이던스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엄청난 또 선물을 줬는데요.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주주달래기 한 거예요. 그죠? 분기 배당금도 뭐 아주 약간이지만 원래 주당 24센트 배당이었는데 요거 25센트로 약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 있겠지만 우리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그리고 3분기 때는 우리 매출도 다시 성장으로 돌아설 거야라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환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에 대해서도 가볍지만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멘트, 희망의 메시지로 좀 던져줬습니다. 생성 AI 분야에서의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뭐 다들 투자 안 한다, 니네 거의 쳐졌다 이렇게 하지만 상당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곧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지않아 뭔가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줬죠. 그래서 이런 면이 다 맞물리면서 애플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잘했어요. 아유, 기특합니다.
자, 두 번째,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오늘 34%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참 많이 봤던 종목인데 요즘은 좀 뜸했어요. 그죠?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 망하니 많이 저 부채 어떡할 거니 했는데 또 이렇게 살아나네요. 그죠? 카바나도 실적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날 장 마감 후에 했는데 매출액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을 4억 달러나 웃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상치가 27억 달러였는데 거기서 4억 달러를 웃돌았다는 거는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한 1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 그 비율이 한 15%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매출 잘했습니다. 그냥 소매에서 중고차 판매한 그 양도 전년 대비 16%나 늘었습니다. 주당 순위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전년도에는 1.51달러 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3센트 흑자로 돌아섰고 월가에서는 64센트 이번에도 손실 봤을 거야, 적자 봤을 거야라고 했는데 오히려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엄청난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CEO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중고차 업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성장세를 찾았어.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우리는 자신감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카바나 보면서 얘네 망할 거야. 이런 우려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국면까지 온 것 같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서 월가에서도 이제 호평이 많이 나왔는데요. JP모건 투자의견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였고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130달러로 거의 2배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카바나가 지난 2년간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펼쳤고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는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진 확장으로 전환을 하는 등 이제는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확신이 든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바나 잔치집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참 못 갔던 놈들, 정말 약간 못난이 같았던 녀석들이 오늘 다 주가 이렇게 오르면서 특징주로 다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리비안도 한 7% 간밤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리비안은 지금 일리노이주의 공장을 확장을 하려고 하죠. 원래는 지금 R2 플랫폼, 그러니까 저가형 대중화 플랫폼 이제부터 여기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조지아주에다가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했었죠.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근데 쟤네 돈도 없는데 저거 지으려면은 또 자본 확충해야 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리비안이 그 계획을 철회를 하고 기존의 R1 플랫폼 차량들을 생산을 했던 일리노이주 공장을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되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일리노이 주에서 여기에서 8억 2,7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금이 이제 나왔고 그걸 리비안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에 안 가고 여기서 하니까 아마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을 한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 지원 받듯이, 그죠? 그래서 요 지원 받은 걸로 우리 공장도 확장하고 요 일리노이주의 공공 인프라도 개선시키고 직원 교육 등에 요 자금 활용할 겁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한 거고요. 조지아주 공장 대신에 기존 공장을 활용하면서 비용 부담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추가 자본 조달의 위험도 낮아졌고 요에 대한 월가의 호평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늘 리비안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